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홍준성이라고 하는 과학 선생님이고요. 일단 간단한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좀 할게요. 일단 저는 이제 광주에서 광주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카이스트를 나와서 이제 여러 군데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고 1, 2, 3을 집중적으로 계속 가르치다가 이제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지금 현재 마포 쪽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대치 정평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어머니들이 조금은 아셨으면 하는 일단 과학 과목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1학년 때 배우는 게 통합과학 1, 2고요.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 1, 2를 배워요. 근데 사실 탐구 실험은 뭐 실험 과목이라 뭐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간혹가다 몇 학교에서 이 탐구 과목 이 과학 탐구 실험을 시험으로 볼 때가 있어요. 시험으로 볼 때가. 근데 그거를 중간고사 때 보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는 수행으로 좀 대체를 하고 이게 기말고사 때 시험 봐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안 보는 학교도 있다. 보는 학교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저한테 배우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는 저는 항상 표현을 해요. 탐구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만약에 시험 본다라고 하면 직부 다 해주고 거기에 따른 제 수업까지 다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키는 이 통합과학 1, 2일 것 같아요. 1, 2.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마포 쪽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해요.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을 해봤을 때는 계정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어려워졌고 더군다나 얘가 이제 수능으로 채택이 되면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원과목을 끌어와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버려요. 원하고 비슷한 연계 단원들이 있어요. 그 연계 단원들을 가지고 와서 다 시험 문제 내버려요. 그러면 그 단원에서 항상 다 저는 한 터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변별력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지죠. 그래서 뭐 일례로 저번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조금 말을 해드리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1등급 컷이 80점이었어요. 평균 1등급 컷을 제가 말씀드리면 평균 95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80점 초반, 좀 잘하는 학교면 80점 중후반 대로 나왔었어요. 그만큼 통합과학이 어렵다라는 걸 저는 일단 미리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학년이 끝나면 그 다음 이제 2학년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선택 과목이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 한 학기가 아닌 1년 동안 다 배우는 과목이었거든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얘네들을 한 학년에 배웠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한 학기에 다 끝내요. 한 학기에 무조건이에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아예 내려와가지고 한 학기에 다 끝나다 보니까 얘 선행 안 하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통합과학을 배웠으니까 얘가 된다?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물리학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화학은 완전히 달라요. 생물도 완전히 달라요. 지구학도 완전히 달라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게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과생이다 라고 하면 선택 과목을 물리, 화학, 생물을 시켜요. 학교에서. 아, 내가 물리가 안 되는데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켜요. 무조건. 왜? 특히나 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성한, 그 다음 스카이, 아니면 중경외시, 이런 타 대학들, 저희가 말하는 뭐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막 가는 대학들의 우선순위가 물리예요. 가산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가산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공대라고 했었을 때. 이공계 계열은 물리학을 거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아예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있어서 학교에서 물리를 무조건 시켜요. 물리를. 이제 이공계 쪽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물리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화학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일반적으로. 왜냐, 의대 지망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화학이랑 생물은 좀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인데
이 물리가 인원수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현재. 현 고1들을 제가 조사를 쫙 해보면 물리학이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선택을 하고요. 화학도 90에서 100. 그 다음에 생물이 한 110명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가장 적어요. 한 20명에서 30명. 근데 학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세요. 지구과학이 지구과학 2 과목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제가 봤을 때도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물론 지구과학을 담당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물리화학 생물을 거의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살짝 봤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과학보다는 물리화학 생물을 많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전 참 좋겠습니다. 이게 1학기에 끝나요. 한 학기에. 그러면 이제 2학기 과목으로 진로 선택을 합니다. 이 진로 선택 중에 4개 중에 이제 요렇게 4개로 좀 구분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아니면 많으면 3개.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여기 4개 중에 또 3개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여기 진로 선택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공계를 간다라고 하면 아마 이 2개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게끔 학교 선생님이 하실 거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려요. 특히나 물리화학을 선택을 했다면 얘 2개는 기본 베이스일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아마 유전은 절대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왜냐? 유전이 가장 어렵다는 건 학생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유전은 선택을 안 할 거고 세포와 물질 대사를 선택을 해서 아마 꾸준히 갈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뭐 융합 선택은 약간 문과 계열의 과목이라 여기서 만약에 제가 물리화학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융합 선택에서 하나 선택하게끔 저는 만들어요. 사탐을 선택하는 것보단 차라리 융합 선택을 선택을 해서 이공계 쪽으로 좀 잘 갈 수 있게끔 저는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 선택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학 커리큘럼을 제가 쫙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또 제 수업적인 면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매 주마다 저는 주간 테스트를 봐요. 매 주마다. 왜냐면 확인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거를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문제만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내면 학생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제 수업 때 들었던 내용으로 저는 최대한 문제를 내서 테스트를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과제를 내주는데 사실 저는 과제를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가 항상 학생들이 푸는 거를 봤었을 때 수학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수학이 숙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 어차피 못 해올 거 저는 조금만 주고 틈틈이 한두 문제씩만 풀게끔 저는 만들어요. 틈틈이. 그래서 과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저는 풀 수 있는 것들만 딱 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시스템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보고 난 결과를 통계를 내서 전체적으로 문자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끔 저는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과제 검사도 같이 나갈 겁니다.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과제 검사랑 같이 해서 관리형으로 할 거고 더군다나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제 번호를 그냥 다 알려줘요.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학생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다 하라 그래요. 지금 현재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저한테 끊임없이 지금 톡이 오고 문자가 옵니다. 톡이 오고 문자가 오는데 저를 좀 많이 괴롭혀요. 새벽 한 2시, 3시까지. 지금 딱 시험 기간이라 어제도 제가 새벽 2시까지 질문을 받다가 잤고요. 그저께도 새벽 한 2시, 3시까지 질문을 받았고요. 학생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따라오면 항상 등급은 1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실수로 미끄러졌다 싶으면 2, 3등급 나오고 안 그러면 거의 대부분 1등급을 맞아 오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의 거의 특징이었어요. 물론 질문을 안 한 학생들 안에서도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질문을 하는데 조금 안 되는 학생도 있는데 저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퀄리티를 조금 바꿔줘요. 이 문제를 무조건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안 풀어줍니다. 이 문제에서 어디가 막히는데 라고 말을 물어봐야 전 조금은 도와줘요.
근데 아예 이제 접근 자체를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풀어주긴 하는데 직접적인 손풀이까지 제가 다 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적인 면은 제가 얼굴은 좀 이렇게 생겼어도 나름 판서는 깔끔하거든요. 나름 판서는 좀 깔끔한 편이라 그래서 애들이 좋아해요. 제 판서를. 그리고 이때까지 과학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판서 깔끔하게 한 사람 못 봤다고 저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첫 번째는 제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학원을 안 다니면서 저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혼자 정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정리하는 방법대로 쭉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먼저 다 외우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 제가 물어봐요. 단어적으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죠. 아, 너 공부 안 했구나. 복습 안 했구나. 자, 그러면 끝나고 남아보자. 라고 항상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니면 이제 클리닉 시간에 따로 제가 부르고. 그래서 이제 한눈에 판사가 들어오게끔 말할 거고, 그리고 저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뭐 물론 이제 제가 한 10년 넘게 강의를 했지만 학생들의 눈만 봐도 솔직히 좀 알거든요. 이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져서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가 저는 암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안 나오면 암기가 안 된 거예요. 아, 선생님 까먹었어요. 저는 그 말조차도 안 외웠네 라고 말을 해요. 까먹은 건 안 외운 거예요. 그래서 높은 참여율로 끊임없이 제가 소통을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개념을 풀고 문제 풀고, 개념 이제 듣고 또 문제 풀고, 개념하고 문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게끔 저는 항상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과제 물어보는 거 저는 항상 답을 할 거니까 모르는 게 있다. 심화 문제도 제가 무조건 다 풀릴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거의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0점 나왔던 그 학교에서도 최고점이 만점이 없었어요. 96점이었는데 그 96점 학생이 제 학생이었고요. 심화 문제는 웬만해선 거의 다 풀 수 있게끔 제가 만들 거니까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과 10회 동안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요 순서대로 지금 갈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거의 대부분 통합과학 1 내용이고 1학기 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기 6부터 10까지가 거의 대부분 통합과학 2예요. 여기가. 근데 제가 딱 어려운 단원을 꼽아드리자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 5단원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산연기 중화반응 여기가 어렵고 산화환원 반응이 어렵습니다. 화학하고 딱 물리예요. 이 단원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근데 학교에서 내신에서 학생들이 풀었을 때 어렵다라고 하는 단원이 여기 4단원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자기후도 발전 여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지질시대 지구환경 변화를 마지막으로 어려워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딱 여기라서 학생들이 지금 피똥싸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다라고 인지를 해야 풀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하기가 가장 어렵나 봐요.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면 너가 직접 해석해야지. 저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해석하는 요령까지 제가 다 알려줍니다. 해석을 해야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자기 스스로 풀 수가 있게끔. 저는 그거를 좀 많이 학생들한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실제로 일례로 통합과 그 예시 문항이 떴어요. 2028년도 수능 예시 문항이 떴는데, 그 예시 문항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부 다 실험 문제였어요. 기본적으로가 딱 그 문제들이 나올 거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 수업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